그 외 악재들 중에 있는데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. 중국. 물 더러워요, 물. 그리고 여기 나오죠? 태아기 대기오염 노출이 IQ 저하시킨다. 이제 알았어, 내가. 왜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그렇게 대가리가 나쁜지. 그 뭐 좌파 탈출은 뭐 지능순이라면서요. 얘네들이 고등어를 너무 많이 구워 먹었기 때문에, 응?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IQ가 매우 나빠진 것 같습니다. 미세먼지 때문에 IQ 떨어진다 그러잖아요. 왜 좌파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중국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가? 이거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아. 예. 우리나라 지금 맘충들도 이거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? 예?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야? 문재인 좋다고 지지했더니, 박원순 좋다고 지지했더니 중국발 미세먼지 70%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30% 정도에 해당하는 한국의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매기질 않나. 그렇죠? 오부제 강제 운행.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키는, 예?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중국 공장 돌아가는 건 냅둬요. 응? 이러는데 어떻게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까? 응? 근데 IQ까지 떨어진다고 하네?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식 교육에 대해서 민감하잖아. 그리고 중국이 146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죽는답니다. 와, 스케일도 커요. 146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한 광역시 정도의 인구 아니에요? 응? 1년에 이만큼씩 죽어나간대요. 그리고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110만 명, 이거 비슷한 숫자네. 어쨌든 GDP의 0.07%가 손실된답니다. 공기 때문에. 그리고 중국에서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매년 110만 명의 조기 사망하고 국내 총산한 GDP의 0.07%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.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중국 도시의 90%의 지하수가 오염됐답니다.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이거 왠 줄 아세요? 우리나라는요, 산유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. 산유국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해요. 물 많아. 우리나라 중국의 물을 리터당 석유 가격처럼 해서 팔아먹어도 된다니까? 뭐 배럴당 국제유가 몇 불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도 그런 식으로 물 팔아먹으면 돼요. 중국에다가. 우리나라 산유국 같은 산수국이 될 수 있다니까? 중국에 물 팔아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것도 지금 멍청하게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무식하게 제주도 삼다수 개발한다고 막 뚫어갖고 지금 제주도를 지금 고갈화시키죠. 그런 거 말고 하류에서 물을 뽑으면 되잖아. 하류에서. 응? 한강도 상수원지구에서 하는 건 우리가 먹어야 되지. 왜 중국 줘? 하류의 물을 하면 되잖아. 하류의 물. 하류의 물을 왜? 하류의 물은 다 지나서 바다로 나가는 물이잖아. 바다로 나가는 물이니까 이제부터 버리는 물이잖아요. 그럼 그 물을 정지해서 팔면 되잖아. 응? 그러니까 뭐 마시는 물 아니라 공업용수로 수세하고 팔아도 되잖아. 응? 마시려면 마시고 조금 싸게 팔면 되지 뭐. 어마어마한 물을 갖다 팔아먹을 수 있다니까 우리나라가. 근데 이거 왜 안 할까? 중국한테 다 팔아먹고. 응?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쪽으로 나가는 그 금강, 뭐 영산강, 뭐 많잖아요. 뭐 임진강, 뭐 한강 등등, 북한강 뭐 이런 거. 이런 강들 하구에다가 딱 해갖고 물만 정지해서 그거 팔아도 되지. 한 2급수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. 1급수까지는 아니더라도. 중국이 지금 90%가 지하수 오염인데 우리가 하루에 물을 판다고 해서 안 먹겠어요? 지구가 석자인데? 이거보다는 깨끗한데. 그리고 샹하이 텐진 앞바다 다 거지됐다는 걸.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공기오염, 수질오염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해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양자강물을 끌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 더 재앙이 일어나죠. 왜? 여러분 양자강물은 안 마르는 줄 아세요? 양자강도 지금 물이 부족해요. 중국이. 화항은 거의 마르다시피 했고. 중국이 물 때문에 죽습니다. 지금. 그래서 우리가 물을 석유값보다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. 여러분 솔직히 석유 없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. 여러분 석유가 없으면 자동차를 못 끌고 전기가 나갈 뿐이야. 근데 물을 안 먹으면요. 일주일을 안 먹으면 뒤집니다. 그렇죠? 3일은 버틸 수 있을까? 그만큼 우리 물은
물이 석유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. 우리나라 산수국 될 수 있어요. 산수국. 이거를 왜 안 해? 그리고 미국은 이미 무역전쟁에서 물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농산품. 여기 쭉 뒤에서 나올 텐데 물과 식량. 이 부분은 저도 정말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연구했던 게 또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식량의 무기화입니다. 대한민국 식량 무기화할 수 있어요. 네. 그 아이디어는 절대 한국 사람들은 안 가르쳐 줄 거야. 스케일이 안 되니까. 대한민국이 중국을 상대로 식량을 무기화해서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할 겁니다. 이거는 미국이랑 거래해야 돼.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게.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놨죠.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유라시아, 동북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산업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예? 저는 타노스까지는 안 가도 타노스 옆에 붙어 다니는 파리 정도는 됩니다. 그런 게 있어요. 그거 하면은 중국은 인구가 반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개겨면은 한국한테 개기면은. 얘기했잖아요. 한국이 조그맣다고 약한 나라 아니라니까. 한국은 조금해도 중국 13억의 인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.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런 게. 오늘 이 내용은 여기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예전에 앞쪽에 했던 화웨이서부터 해서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침략하는 걸 보여줬잖아요. 경제 침략을. 근데 우리를 경제 침략하는 그 중국의 실체가 알고 보면 뭐다? 빛 좋은 개살구다예요. 이게 뭐냐? 지금 중국의 경제 침략은 연속성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단타성이에요. 이거 한번 싹 왔다 끝납니다. 2차, 3차, 4차 쓰나미처럼 계속 파도처럼 한국 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아니라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중국의 경제 침략을 이번에 탁 막아내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거꾸로 먹습니다. 중국 경제를. 왜? 중국이 만드는 배, 반도체, 스마트폰 모든 걸 우리가 다 만들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허리띠 딱 졸라매고 버티면은 미중 무역 경쟁 속에서 한국이 중국이 싹 빠져나간 모든 제조업 시장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. 그래서 제가 중국 제품 사지 말고 국산품 쓰고 다른 대형품을 쓰면서 버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한국의 우파 사람들도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니까 중국이랑 안 하면 우린 죽어요 막 이러면서 중국을 살려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왜? 안 써도 먹고 살잖아요. 안 써도. 그리고 뭐 경제가 나빠지니까 지금은 경제가 좋아요. 그러면 어차피 경제 나쁘다니까. 무역전쟁이 벌어진 거예요. 그 무역전쟁 벌어졌으면 뭐 해야 돼요? 살아남아야지. 살아남으면은 그 다음에는 비단길이 열린다니까. 그때까지는 허리띠 졸라매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시기입니다. 그렇게 고난의 시기도 아니야. 왜?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밥새끼를 굶게 해서 아프리카처럼 밥새끼 다 먹을 수 있어. 삼시세끼 스테이크를 먹던 거를 한 끼만 스테이크를 먹는 식으로 주는 것뿐이라고. 뭐가 그렇게 힘들어도 불만이냐는 거예요. 뭐가 이렇게 두려워. 뱃돼지에 기름기 겁먹은 돼지들처럼. 그러니까 버텨야 됩니다. 지금 이 시기는. 중국 경제 봐야죠. 기업 부채 건전하지가 않아요. 중국 GDP의 168%에 육박합니다. 그렇죠? 저 기업이 몇 년을 버틸 것 같아요. 저 상태로. 1년은 버틸까? 모르겠다니까요. 저는 솔직히. 이거는 죽이고 살리고는 미국 마음이야, 사실. 미국이 요거하면 망하는 거고 좀 내뜨면 버티는 거예요. 완전히 미국의 선택권에 달린 거예요. 그러면서 중국의 기업이 망하고 흡수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이 미국하고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전자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삼성, LG, 현대, 기타 등등의 모든 대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급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. 근데 문재인 정권 때는 안 할 거야, 이런 거. 안 할 거야. 왜? 얘네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미니까.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중파들은 사대주의자니까. 그래서 중국이 처한 이러한 상황, 중국의 약점,
중국을 잘 안다면 말 그대로 지중이죠. 그러면 그 지중의 그 지식을 갖고 한국의 국익에 써야 되는데 그 국익에 써야 될 국회의원들이 죄다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별의별 발악을 다 하죠. 이번에 그 문희상인가? 국회의원이 또 만나서 무슨 글자 썼잖아요. 만곡 무슨 성가 해갖고 써서 그 내용이 하여튼 한국말로 사면은 황하는 굴곡을 지어서 가나 결국은 서쪽으로 흘러간다.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게 그 이야기가 원래 그 조선의 선비들이 명나라에 사대할 때 썼던 말이라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. 우리가 비록 청나라에게 압박을 받고 명나라가 망하는 나라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명나라와 의리를 지켜서 같이 뒤지겠다. 그때 그거 썼다며 그 말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주다니. 예? 아, 나오네요. 만절필동. 그렇죠. 황하는 만절. 이게 많이 꾸불꾸불하지만 결국 동쪽으로. 그러니까 나가 서해안, 저는 한국 기준 서해안이니까 서쪽으로 간다. 동쪽으로 간다.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. 병신이죠, 병신. 이 국제관계를 이용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돈을 벌 수 있는데. 아, 송시오리야? 아, 이거 또 쏘가짐에 또 나오네. 만동묘 나오네, 만동묘.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네?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니까요.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, 솔직히.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너무 절묘하게 좋아요. 그래서 이거 저절로 먹을 수 있는 거야, 진짜. 저절로. 날로 먹는 거야, 이거는. 미중 패권 경쟁이 우리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. 항상 우리나라의 좌파들, 이 피해자, 시제팔이 컴플렉스한 놈들은 뭐라 얘기해요, 이거를.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맨날, 우리는 맨날 피해자고, 맨날 외침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존나게 사랑해야 됩니다. 그래서 맨날 평화 쓰고 이러잖아요. 아니라니까? 지금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시기가 아니라 어부지리의 시기입니다. 어부지리가 뭐예요? 그 조개와 새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, 어부가 둘이 지쳤을 때 둘 다 취한다고 하잖아요. 우린 지금 어부지리의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. 따라서 이 국제 정세는 그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시각과 전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이 상황이 다분히 존재하는데도 이거를 다 버려놓고 우리는 피해를 당하는 5,000년 동안 외세 침략을 당한 존나 불쌍한 민족. 맨날 이런 패배주의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. 이게. 우리가 이걸 보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싸우네? 미국이 이번에 화웨이 주지는구나. 그 화웨이가 어디에 깔아놨지? 아, 저 시장을 어떻게 잡아먹으면 되지? 이런 거 연구해야지. 그래서 얘기했잖아요. 화웨이랑 똑같은 제품을 만든 경쟁사가 에릭슨. 이러니까. 하고 삼성. 2개밖에 없어. 적어도 세계 5G 시장에 50% 먹을 수 있네. 최소한. 왜? 중국은 논외니까. 중국은 논외라고. 이번에 죽여버릴 거니까. 세계 5 시장의 50%를 장악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우리가 날려요? 그리고 또 하나, 중국이 지금 고속철도 사업을 하는데 미국에다가 고속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? 철도 사업. 아까 중국의 철도 사업 보셨죠? 1년에 연 이자가 3,600억 위안인가? 이자가 3,400이었고 이자도 못 낼 정도로 부실하다고. 저거 부도날 거예요. 중국이 미국에 건설하려고 했던 철도 사업 다 포기하고 저거 매물로 나올 겁니다. 그럼 우리가 먹어야지. 물론 여기 이제 경쟁 상대가 있겠죠. 한국, 일본 신칸센, 그 다음에 뭐 독일의 이체, 뭐 프랑스 떼제베, 뭐 이런 애들끼리 경쟁하겠지. 프랑스는 평상시에 싸가지 없으니까 미국이랑 사이에 앉아서 프랑스가 제외된다 그러면 세계내 이체, 신칸센, 한국 KTX, 응? 시장을 장악할 수 있잖아. 왜 이런 생각을 안 할까 하는 거예요. 네? 우리는 충분히 그걸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러네요.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기회를 이용해야 됩니다. 중국 기업들 부채율 너무 높아요. 망합니다. 중국 기업이 망하는 족족. 필요한 기업은 우리도 인수할 수 있다고. 우리도 중국 기업 인수 합병하지 뭐. 뭐 미국만 다 가지란 법 있어요? 우리도 관계 먼저 타면 우리도 알토란 같은 기업은 우리가 챙기면 돼요. 나머지 중국의 좀비 기업은 버려. 그걸 내가 왜 가져가? 강대국이 될 수 있다니까요. 제가 얘기하잖아요. 한국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. 단 그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. 어떻게 하냐.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지금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어요. 매우 유리한. 그래서
제발 정신 차리고 요거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왜?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. 이 날로 먹으라는 거를 안 먹고 이렇게 게을르 자빠져 있는 국민은 뭐냐는 거예요, 도대체. 응? 이 정도의 그 근면성은 좀 발휘해 주십시오. 그래서